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50.1입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업들이 막 끌고 올라온 증시에 좀 찬물을 껴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대공황처럼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현금 보유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고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이렇게 또 달란트 투자에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간만. 네, 제가 최고민수 경제사 특강이라고 책을 냈는데 요즘 달란트에서 네. 열심히 또 밀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남인가요? 네, 같은 네네네. 출판사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아주 감사할 뿐입니다. 또 역사를 알아야지 또 우리가 또 다가오는 뭐 그런 지정학적인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융시장에서 기회도 포착할 수 있으니까 뭐 현재 주식시장 흐름 플러스 또 어떤 경제사를 쓰셨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고3생들이 논술 시험 보잖아요. 네네. 대입 시험. 네. 그 논술 시험에 맞춰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 안에 역사와 경제를 버무려서 쓸 수 있게 최단 시간 경제와 역사를 아는 그런 포커스로 좀 썼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알차다. 네, 다 보여줄 수가 없네요. 직접 사서 보시면 되죠, 뭐. 예. 아무튼 질문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최근 주식시장 현황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관련 이슈를 여쭤보면은 일단 상호 관세가 이제 대부분 확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물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발표된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살짝 둔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현재 이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은 대통령을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잘 뽑았다. 네, 트럼프 대통령. 네.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통통볼인가요? 핑퐁볼인가? 뭐 이렇게 벽에 두드리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미국이 더 어떤 우호적인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발생이. 그러니까 처음에 뭐 타코라는 별명도 있지만 맞아요. 처음에 엄포를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그의 저서에 따라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저서에 따라서 일단 세게 질러놓고 나중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전략들인데 결국 미국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의 어떤 살림살이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증시의 어떤 이 상승세를 이끌어 왔는데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하나의 무기로 이 받아낼 걸 받아내려고 했는데 쉽게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관세라는 건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미국 국민들이 그 올라간 세금만큼 자기들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옛날에 100원 주고 먹던 과자를 이제 150원, 200원 주고 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실질 그 임금이 줄어들고 삶이 좀 궁핍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도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관세 그 실효 효과.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관세 오르기 전에 막 땡겨서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으로 많이 이어지긴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덜 팔리게 되고 덜 팔리면 결국 기업이 잘 안 돌아가게 되고 기업이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사람을 자르게 되고 그래서 고용률이 낮아지면 소비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PMI 지수라고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50을 넘어야만 좀 화랑인 거고 50 밑으로 가면 이제 불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50.1입니다. 지난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가 좀 침체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을 풀고 이게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불경기를 가져오려고 했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는데 네.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도 네. 이제 간달간달해지고요. 그래서 가장 시장이 우려하는 거 관세 등으로 물가는 오르고요. 인플레이션 네. 오고 또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지금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건 되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돈이 풀려 나와서 주식시장이나 유동성이 이렇게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과연 왜 금리를 내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그런 주요 지표들이 만약에 꺾인다면 미국 시장의 어떤 증시를 좀 조정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감도 하나 있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그런 막무가내식 그런 어떤 협상 전략 올해가 아니면 사실 못 하거든요. 내년에 12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좀 스테이블하게 이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뭐 되게 이제 센 그리고 그런 전략들, 협상 전략들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흔들릴 때마다 저는 미국의 기술주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크게 보면 AI의 진심이었나, AI의 진심이 아니었는가 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뭐 최근 들어서 애플이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AI에 좀 뒤처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큰 상승세를 못 보여줬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엔비디아,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아닙니다만 뭐 브로드컴이라든지요. 그리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AI의 진심인 기업들, 뭐 팔란티어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 AI 섹터만으로 시장을 이끌기에는 경기 침체라는 하나의 블랙스완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 흐름이 좋은데 아무래도 그 뭐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세제 개편 나오면서 또 대주주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또 축소되고 생각보다 또 분리과세는 또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증시 같은 게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바뀌면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코스피 네. 5000 시대. 네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증시의 긍정적인 어떤 구호들. 예를 들면 앞으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재테크라는 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면서 지수 2,300부터 3,200까지 초고속으로 단기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3,000이 넘어서면서부터 정부의 정책이 좀 좌파 성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 50억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다시 10억 원으로 맞아요. 내리고요. 네. 오늘 정부가 발표했는데 또 이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율도 올렸어요. 맞아요. 네. 법인세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감세 정책을 트럼프가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나 이런 기업들이 감세 정책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법인세율도 올리고요. 또 분리과세 원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대 세율을 27.5%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7.5%로 분리과세 한다고 해서 상당히 그 이제는 배당만 받고 노후 준비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후퇴해가지고 3억 원 초과할 경우는 38.5% 맞아요. 지방세 포함하면 이렇게 이제 좀 후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거냐 이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지주회사나 금융
회사, 배당을 많이 주는 뭐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막 끌고 올라온 증시에 좀 찬물을 껴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뭐 자사주 소각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하반기에 한국 증시의 키는 정부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그래서 뭔가 증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뭐 모멘텀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PER, 코스피 PER 10배 정도를 뭐 적정한 시장 가치내 과거에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PER이 10배가 채 안 되고 뭐 8배, 7배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3,200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평상시에 얘기한 그 기준치고는 그 10배 이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뭐 미국 시장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3,200선을 돌파해서 뭐 강한 모멘텀을 갖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뭐 삼성전자가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뭐 폭발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코스피는 좀 당분간 뭐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 악재에 의해서 흔들린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뭐 9월이 금리 인하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뭐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지 뭐 그런 이슈를 또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공교롭게도 조만간 또 추석이다 보니까 항상 추석 전후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뭐 전통적으로 8, 9월 달 S&P 500 지난 30년 기록을 봐도 8, 9월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추석도 뭐 미리 자금들을 또 빼는 그런 긴 또 연휴에 앞서서 미리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래서 일단은 또 미국이 아직 품목별 관세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약간의 지금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악재 하나 트리거가 빵 터지면 지금 뭐 각종 지표 발표를 이번 주에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이 감내할 수준인가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과거 1929년 뭐 대공황이나 2000년 닷컴 버블 등의 역사를 보면 시장 붕괴 직전에는 늘 과열된 낙관론이 좀 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주식이 오르고 AI 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이 몰리는 등 분위기가 꽤 들떠 있어요. 혹시 지금이야말로 그런 위기 전야 시그널을 떠올려야 할 순간일지 이번에 이제 경제사 관련 서적을 저술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 버블이 터지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일단 우리가 버블 대공황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대공황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벌어졌고 미국은 간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고 결국 막대한 그 군수 물품을 유럽에 팔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유럽에 빌려주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된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막대한 그 공장들을 짓고 그것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실 전쟁이 끝나면서 그 수요를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공급 과잉으로 대공황이 오는. 그러니까 물건은 넘쳐나는데 그 누구도 사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고용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물건들 이렇게 넘쳐나는 풍요로운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케인즈는 유효 수요를 진작시켜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사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고용도 뭐 좀 증가시키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공적 사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미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물건들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되느냐. 그런데 관세로 물건값은 비싸지고요. 두 번째로 이 고용이 악화되니까
또 월급이 없어서 못 사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대공황처럼 어떤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이제 관세가 우리가 스무트 홀리법이라고요. 스무트 의원과 홀리 의원이 만든 예전에 그 관세법인데요. 이게 대공황을 되게 악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있는 유럽에도 이 관세 장벽을 높게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맞서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미국 상품이 유럽에서도 안 팔리고 유럽 상품이 미국에서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물건이 남아도는 그런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계속 올리다 보면 그 스무트 홀리법의 그런 우리의 히스토리처럼 결국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이 소비 진작이 안 되고 소비 진작이 안 되면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뱅크런이 일어나고 뭐 도산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 결국 유효 수요가 발생되지 않는 총체적인 난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낄낄빠빠. 그러니까 알아서 좀 세게 말해놓고 뭐 빠질 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낄낄빠빠 전략이 과연 앞으로 이 타코스러운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처럼 계속 협상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높은 관세율을 계속 얘기했을 때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언제 꺾일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기에도 오히려 이제 좋은 주식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예전에 배당주를 좋게 봐오셨는데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좋을까요?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고요. 예, 왜냐면 코스피가 우리 역사상 뭐 최고점 언저리 부근에 왔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뭐 갔다가 내려가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수 3,200에 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현금 보유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변덕성 때문에 시장에 한 번씩 출렁거릴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나마 이제 배당주들은 고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하게 받기 때문에 좋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때문에 지금 배당주들이 한번 크게 올랐다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아직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한 5%, 6% 옛날에 한 7%, 8% 뭐 때에 따라서는 9% 이상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도 지금 적기인가라는 사실 좀 퀘스천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주라고 하는 증권, 보험은행 그리고 뭐 통신 이런 주식들의 적기 투자 시점인가에 대한 약간의 고민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주식 배당 성장률 기준으로 미국 주식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배당 성장률이라는 건 배당금을 매년 꾸준하게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10%라고 하면 올해 100원 줬으면 내년에는 110원 이렇게 주는 게 이제 10% 상승하는 게 이제 배당 성장률인데요. 이건 결국 기업이 1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을 꾸준하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중에 예를 들면 브로드컴처럼 최근 5년 내에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인 기업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배당 성장률이 꽤 높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미국의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미국의 배당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을 좀 주목해 보고요. 한국의 고배당주들도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배당 수익률은 이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 우리가 보통 은행에 이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한 7% 이상인 뭐 8% 정도 되는 7, 8% 되는 그런 배당주들을 시장이 좀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배당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